저희가 주 LG하고 LG화학 회사 측 초청을 이번 이벤트에 했었죠. 일단 토론 패널로 했었는데 지금 일단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오셨다면 좀 더 굉장히 더 좋은 결과가 더 좋은 어떤 세미나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자본시장에 실제 참여하는 어떤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고 하는 참여자로서 좀 오늘 이제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천 변호사님, 또 이제 법조계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랩 쪽에 있는 우리 의결권 자문 쪽에서도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제 참여자로서,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참여자로서 어떤 시각,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법조계 이 자본시장을 딱 벗어나면 법조계하고는 자본시장에서는 아까 천 변호사께서 말씀했듯이 그냥 동물적으로 아는 아주 쉬운 일로 법이라는 어떤 칸막이를 한 칸 딱 지나가면 굉장히 어떤 인지도가 그 갭이 커집니다. 울타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상훈 교수께서는 마치 저희 자본시장의 참여자보다도 더 어떤 이렇게 어떤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 자본시장의 어떤 현상과 법적인 리거란 것을 자세히 그것도 그 문제점을 마치 사진 혹은 뭐 비디오의 한 컷 한 컷처럼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이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섞으면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문제의 본질이 뭔지 등등등을 이렇게 해주신 거는 저희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행운이 아닌가, 이상훈 교수님이 계셔서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갖고 이렇게 딜리버리를 해주고 논문으로서 소견을 쓰시고 이렇게 한 분은 only one 같은데 한 3분 혹은 한 10분 정도 되면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던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주주 보호 의무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실제로 어느 정도 마켓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요게 이제 우리나라 주요한 회사들, 지주회사들 디스카운트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주요한 회사들의 자회사들의 시가총액,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에다가 지분에다가 주가를 곱한, 그러니까 시가와 나머지 주요한 회사가 아닌 회사들은 장부가로 반영한 디스카운트 된 정도를 이렇게 팩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한 40에서 60% 정도 디스카운트 돼서 단기간이 아니라 아주 장기간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단순한 현상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이상훈 교수님께서는 역시 이게 현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반 주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마이너리티 디스카운트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알 수 있었던 계기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주 LG, LG의 소유 구조인데요. 어찌됐건 간에 한 60% 정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한 55% 정도 디스카운트가 된 상황이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많은 참여자들에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식으로. 어쨌든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지주사 디스카운트, 어쩌면 지주사 디스카운트 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많은 부분이
오버랩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걸 이제 자료를 정리해 본 결과가 보시는 바처럼입니다. 이제 가장 큰 게 지분 자체가 이상훈 교수님도 이제 계속 발제하실 때 말씀하셨지만은 단순히 이제 지배권 유지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마치 그 비업무용 토지처럼 비업무용 자산, 무수익 자산과 같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게 이제 가장 컸고요.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다수 선택 해라고 했고, 대상은 이제 한국 CFA 우리 협회 회원들하고 그 다음에 KCGF 했고, 응답은 13명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높았던 게 한 50% 정도가 해줬던 게, 일단은 지주사 입장, 지주사는 지배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오르면은 상속하고 증여세 증거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하락 정책, 뭐 주가가 별로 안 오를 수 있도록 배당도 적게 하고, IR도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도 중단하고 혹은 안 하고 줄이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디스카운트가 발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였고요. 어찌됐건 오늘 삼성물산 주가가 한 20% 올랐나요? 근데 뭐 이런 상당히 뭐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 배당이 낮다. 결국은 뭐 캐시플로우와 회사가 창출하는, 자회사가 창출하는 캐시플로우가 배당으로 연계가 안 되는 굉장히 결국 배당이 낮다라는 거였고요. 나머지 사항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또 재밌는 게 이제 수급. 2입니다, 2. 여기 2. 이제 수급, 남들이 안 사니까 또 안 사고 수급의 역곡화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된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치가 아니라 가격이 계속적으로 디스카운트 되는 어떤 현상인데, 그런 게 있다는 거 한 말씀 드리고요. 기타 이유는 심지어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 가치적인 측면에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은 팔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홀딩 컴퍼니는 더 많은 가격을 주고 팔고, 그것을 썸은 따라서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상훈 교수께서 발제할 때 다 언급을 하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주사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나누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법이, 지주사로 가는 방법이 인적 분할입니다. 근데 그 사례 하나인데, 한국타이어, 과거에 한국타이어가 지배주주가 한 36%였는데요. 2012년 한 9월 달인가 그때 분할을 했는데, 분할 후에 그 지분율은,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74%로 2배 이상 이렇게 뛰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딩 컴퍼니가 이제 영업자회사 가지고 있는 그 지분율도 25%인데, 실질적으로 지배주주들은 일부만 수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일부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30% 홀딩 컴퍼니가 자회사를 30% 이렇게 가지게 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36%였던 게 사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2배 이상 지분율을 이렇게 뻥튀기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결국은 일반 주주하고 지배주주하고 제로섬 게임 상태에서 한쪽의 손해와 한쪽의 어떤 이익에 의한 이해상충 자본거래의 결과다. 뭐 이런 거고, 이해상충 자본거래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또 다른 어떤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눈 다음에는 자회사들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라는 어떤 브랜드 사용료하고 컨설팅비, 또 손익거래로서 엄청난
편취를 해가는 어떤 전형적인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이상훈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신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제 생각에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한 80% 이상은 단순히 물적 분할의 이슈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이유, 오버랩된 부분이 한 80%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 근본이 이제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피라미드입니다. 그 재벌 총수들이 이제 자산 5조 원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들 사실 3.6% 그 캐피탈을 투자를 했는데 컨트롤, 이 경영 통제권은 57%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주식회사들이죠. 집중 소유 구조가 아니라 분산 소유, 지배주주가 아닌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지주사는 일반적으로 자회사 100%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 소유 지배의 괴리가 굉장히 적고 따라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고 전문 경영인 견제가 이제 해결책이지만 우리 한국은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줬던 모든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그 발로 최초의 어떤 시작점이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3.6% 쥐꼬리만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57%의 컨트롤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배주주의 편취인데 약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사례가 이제 LG화학의 물적 분할의 어떤 그 케이스 중에 하나이고 근본 문제의 해결책은 이제 지배주주 견제가 해결책이다. 그래서 지배주주 견제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요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뭐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비지배주주 과반 찬성 뭐 이런 것들은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자본시장의 참여자로서 이렇게 보면은 그거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견제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정말 사실 피해자가 누구냐면은 우리 국민연금이고요. 국민연금은 거의 200만 가입자들, 그 다음에 동학개미, 퇴직연금, 뭐 이런 한 3천만 명 되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피해자들이고, 거꾸로 그 손해를 끼친 그 당사자는 상장사가 지금 2,200개 좀 넘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도 다 해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부 지배주주들입니다. 그래서, 돼야 된다라는 거. 그나마 부족하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출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완결성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거. 그러나 제게는 뭐 그게 이제 그 기업 규제법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제가 여기서 코멘트 하나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이사가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이제 배임이다. 그런데 회사가 아닌 그거 이제 주주의 손해를 끼치니까 일반 주주의 것을 편취해가는 것은 배임이 아니다. 뭐 이런 게 이제 판결이죠. 대법원 판결인데, 그게 이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간단히 보면은 재무상태표가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주주는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 비례적 청구권과 권리를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당연히 주주는 이 자산에서 채권자의 몫인 부채를 제외한 자본에 대해서도 비례적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어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인 그만큼 쉬울 정도인데, 그러나 어떤 이 자본시장의 영역을 딱 벗어나면은 법조계에서는 그게 아니다. 자산에 대해서만 손실을 끼치는 그만 배임이다. 뭐 이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자본시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는 이제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데, 중세시대 때 그 주류 고교 아주 굉장한
그 훌륭한 학자 등등이 지구는 평평하고 그 다음에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실은 지구는 둥그렇고 지구가 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에서 그 대법원 판결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사실은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들 손실을 끼치고 그 손실을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가고 그 방법은 자본거래인데 자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래들입니다. 제일모직, 삼성, 울산의 합병 한 5년 전에 일어났던 거죠. 뿐만 아니라 시총 4위 회사의 LG화학 요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습니다. 분할, 합병, 분할에서도 물적 분할뿐만 아니라 이제 인적 분할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인적 분할 할 때는 다들 했지만 자사주 마법이 거기에 관여가 되고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수합을 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가격은 높이고 불리한 가격은 낮춘 그 거래, 이해상충된 자본 거래가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본 자료에는 제 자료에는 포함이 됐던데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는 게 동일한 이슈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듀티 오브 로얄티에 회사와 모든 주주에게 주주를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그게 G20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거기 지침 거기에 이제 명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듀티 오브 로열티가 단지 회사만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 해외 OECD 프린시플이라는 거는 그냥 글로벌 벤치마크 기준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다 당연하게 이사의 의무에는 회사와 모든 주주, 총 주주를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올더 쉐어홀더스를 빼버렸다. 지금 현재다. 그것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단이 일어나고 아마 해외에서는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런 세미나가 열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보호되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것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관심을 갖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인지할 수 있고 인지하면은 사실 분노하게 되는 거고 분노하면은 좀씩 참여를 하면은 금방 우리의 어떤 권리를 그다음에 우리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